여의도는요, 이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각 당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이 한마디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어제 대구에서 한 발언, 이 발언입니다. 논란을 키우고 있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를 한다면 당내 일부 의원님들의 아주 격한 반대가 예상이 충분히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적인 연대 같은 거는 당내 반발이나 이 국민적인 오해나 이런 부분만 극복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솔직히 원희룡 지사를 우리 바른미래당하고 같이 가야 될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컨대 뭐 안철수 위원장이 뭐 출마를 하셔서 만약 안철수 위원장의 승리, 당선 가능성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한국당하고 뭐 연대 얘기를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좀 시끄럽죠? 지금? 네,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와 그리고 안철수 전 국민의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론이 좀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당이 사실 서울이랑 제주라든지 이 지역에서는 인물난을 좀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에 있던 그 일부 호남 의원들도 이제 참여를 한 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 의원의 그런 반발을 좀 사고 있는 상황이죠. 아하, 그렇군요. 말로만 떠돌던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지방선거 연대, 그게 유승민 대표 입을 통해서 가시화된 거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이 지금 매우 시끄럽습니다. 자, 뭐 지금 정치권 소식은 이제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할 텐데,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저희 유승민 대표가 어제 대구에서 또 미묘하게 저 발언을 했는데, 그렇죠. 좀 예정된 발언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뭐 그 유승민 그 대표라고 한다면 일종의 원칙주의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원칙주의자로 하더라도 정치는 현실이라는 이 냉엄한 상황을 피해가기 좀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 그 지방선거에서 그 바른미래당의 유력한 그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지금 나가는 선거에서 일려 다야구도에서는 사실 승리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구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현실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1대1 그 한국당과 연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희룡 지사가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발목을 잡아야 될 필요도 있고 사실 한국당과 연대를 해서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대표 선수들은 다 바른미래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권 향후 선거 이후에 예상되는 야권 그러니까 재편 과정에서도 우위를 설 수 있다는 그런 아마 현실적 계산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두 지역을 콕 집었습니다. 서울, 제주 이렇게요. 자, 오늘 뭐 바른미래당은 유 대표의 저 발언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좀 소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박주선 공동대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당과의 연대는 받을 수 없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리고 비공개 회의, 공개 회의 앞서서 비공개 회의까지 열고 나서 이제 발언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까지 가졌는데요. 일단은 이제 유승민 대표도 오늘 바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진위를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차례대로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주든 서울이든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인 어떤 그런 연대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유 대표의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니 짚는 보도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유 대표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당론인데 자유한국당과 연대는 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똑같은 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표가 연달아 얘기를 하면서 선거연대 논란에 선을 그은 셈인데요. 이제 박주선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당과 연대하지 않는 게 당론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았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전제는 분명히 있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장애물이 많다는 의미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제 발언이 뭔가 확정적인 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선거연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선거연대라는 건 뭐 지금 이 두 당의 선거연대 움직임은 물론 한국당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에 특정 지역에 한국당이 공천을 하면
바른미래당은 거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싸움을 붙이겠다는 거고 반대로 바른미래당이 공천한 지역에는 한국당이 공천하지 않는 거죠. 유승민 대표가 추천한 지역은 서울과 제주에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내면 한국당은 거기에 후보를 내지 않는 이 선거연대인데 근데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연대와 관련해서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지난달만 해도 선거연대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선거가 다가오니까 좀 촉박해서 그런지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를 할 거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각해본 일이 없고 만약 안철수 위원장의 승리, 당선 가능성 같은 걸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유 대표의 입장이 바뀐 거는 차 네, 교수님 네. 자칫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 바른미래당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한 석도 얻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약간 위기감이 작용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당과 당시 바른정당이 합당한 이유가 지방선거에서 결국은 양당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두 당이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사실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이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적 명분을 좀 접는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이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현실적인 목표가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연대가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에서 당장 후보를 못 내고 있는, 후보가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한다면 예. 본인이 나서서라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성사시켜야 될 나름대로의 정치적 의무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뭐 여의도 정치권은 그러니까 참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말이 딱 진짜 적합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당사자이기도 한 지금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연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일단 유승민 대표가 얘기한 게 안철수 전 대표의 승리를 위해서라고 전제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의원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든 뭐 아니면 전부를 하든 저런 식의 어떤 한국당과의 연대는 우린 반대한다. 이런 게 바로 어제 나온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국민의당 대표 시절에도 공개적으로 한국당과의 연대는 절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목소리 준비했는데 듣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차라리 제가 정치 그만두는 게 낫죠. 제가 했던 일이 기득권 양당 세력과 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일관성 관점에서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민주당과 손잡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아니 그 당장에 지금 안철수 전 네.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한국당하고 손잡을 바에는 정치 그만두는 게 낫겠다 정도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나 직접 만약에 출사표를 던지고 난 뒤에도 과연 저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서울시장 출마해서 이기려고 하면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나서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불감증이 연전 고소한 감히 내가 말은 못하지만 누군가 말해줄 수 있는 상황 이것을 지금 유승민 대표가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 간의 일종의 모종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유승민과 안철수 두 사람 그렇죠. 간에 아주 재밌는 해석인데요. 자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이 지금 유승민 대표가 손잡자고 한 한국당은 뭐라고 합니까? 예, 지금 수석 대변인과 원내대표의 입장이 좀 약간씩 엇갈리고 있는데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이제 바른미래당과의 연대 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요. 예, 탈당했다가 다시 이제 복당을 한 김성태 원내대표는요.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장제원 대변인 같은 경우는 지금 홍준표 체제에 대해서 내홍이 좀 약간 있잖아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또 이제 연대를 했을 경우 내부에서 또 다른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선을 긋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도 차 교수님 앞으로 저렇게 계속 나는 저 바른미래당하고 연대하지 않을 거야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만 할 수 있을까요?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후보를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1야당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후보는 아마 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과연 본선 끝까지 완주할 것인지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 완주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 그때는 상황을 정치적 상황을 보고 그때는 아마 문재인 정부의 이 독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야권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명목론을 들고 놓으면서 막판에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바른미래당발 한국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서 오늘 일침을 날린 정치인이 한 명 있다는데 누굽니까? 네, 바로 민주당 경선에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될 우상호 의원인데요. 그래요? 바로 안철수 대표의 과거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발언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예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연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연대설을 이제 음해라고 했던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안 대표도 이제 연대에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하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런 식의 흐름으로 연대가 성사됐을지 모를 그런 상황까지 가정해서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게 이제 자기가 안철수 대표와 맞붙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견제구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상호 의원이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를 겨냥해서 거의 여의도 국보급으로 등재될 만하다. 저렇게 말 바꾸기 하는 정치인 이렇게 또 일침을 가했는데 이게 신경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3명이잖아요.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이렇게 3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오늘 이 박영선 의원이요. 오늘 또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박원순 현 시장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영선 의원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뭐 아직은 거기에 관해서는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 1등의 벽을 넘기 위한 박원순 시장과 뭔가 이 박영선 우상호 간의 협공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를 일단 제안을 했는데 당 지도부가 오늘도 뭔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일화를 좀 고민해보겠다. 우상호 의원이 먼저 여기에 대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꺼낸 건데요. 우상호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박영선 의원조차도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좋지 않겠냐라고 건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나가가지고 박원순 시장에게 조금 뭔가 못 미치는 성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는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차 교수님 보기에는 박영선, 우상호 만약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면 어떨까요? 박원순과의 1대1 구도가 되면 저 2, 3등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뭐 유리해지는 겁니까? 뭐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단일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1대1로 붙어서는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누가 지금 가면 단일 후보가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일종의 좀 용호상박의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의원은 아무래도 대중적 인지도가 상당히 높지만 그러나 또 우상호 의원은 당내 친문 세력의 또 지원을 받는다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이 이 단일화 과정에서 어떠한 그 화합적인 모습 아주 선의의 경쟁을 보이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진짜 출사표 던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한 소위 말하는 양보론 프레임이 상당히 또 정치적 정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단일화될 경우에는 그걸 이용을 해서 박원순 후보를 박원순 시장을 공격할 경우에는 끝까지 판세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